일본에만 초강경이라고 청와대는 허구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얘기도 잠시 뒤에 짚어볼 거고요. 내일부터 우리와 일본 쌍방의 입국 제한이 실시가 됩니다. 우리가 맞대응 조치를 취한 국가는 일본이 유일합니다. 중국에 관대하고 일본에만 강경 대응하냐 이렇게 여러 논란이 커지자 오늘 청와대가 직접 나섰습니다. 조금 전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목소리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이 강경한 게 아니라 이번 일본의 5대 조치가 과잉이었습니다. 일본의 과잉 조치에 대한 한국의 조치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일본과는 다른 절제된 방식이었습니다.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초강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이런 비상한 국면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네. 중국 감싸고 일본에만 강경 대응하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지적에 합리적 비판 아닌 아예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이게 청와대의 기본 설명입니다. 이 문제를 따져보려면은 일본의 대응부터 간단하게 짚고 그다음에 청와대 대응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굉장히 심각하게 외교적 정치적으로 왜곡된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중국에 이어서 한국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란, 일본과 함께 가장 심각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7월, 8월에 올림픽을 치러야 되는 일본으로서는 5월 안에 잡지 못하면은 올림픽 무산될 수 있고 그러면 일본의 국격이나 국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는 차원에서 나왔다. 그게 일견의 설명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웃 나라인 한국과 사전에 협의도 안 하고 이런 일방적인 조치를 한 거, 그다음에 일본 국내 언론에서도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거, 이 부분은 부인할 수 없겠죠. 예. 자, 그럼 우리의 대응은 어떠냐? 첫째, 감염 차원에서 대응. 일본도 굉장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감염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일본이 먼저 순수 감염을 떠난 정치 외교적 대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상대적으로 대응하는 건 맞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중국이 들어오면은 조금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데 중국도 똑같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본은 중앙정부가 하고 중국은 지방정부가 했다고 하는데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우리 교민들이 불이익 받는 건 똑같고 중국은 공산당 독재체제입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없어요. 그냥 공산당 정부일 뿐이죠. 예. 그리고 외교적으로 한일 관계가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어떻게 중국에는 통보한 것 같고 우리에게는 귀뜸도 안 져가지고 외교부 장관도 뉴스를 보고 알 정도면은 이거는 일본 입장에서도 한국 입장에서도 완전히 한일 관계 한일 외교는 실패한 걸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세 번째, 정치적인 차원도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민주연구원에서 한일 관계의 갈등이 심화되면은 4월 총선에 긍정적 효과라는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었죠. 이렇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이 이건 약간 정치적 고려가 있는 거 아니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정리해 주셨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저는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이것 자체를 그러니까 비판이 과잉 해석이다라는 게 아니라 아예 사실 자체를 호도한 주장이다, 허구다, 왜곡됐다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인데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여러 가지 근거를 근거를 왜 이제 일본에만 강경 대응이 아니냐라는 이제 근거를 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 입국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본에 대해서도 특별 입국 절차를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기존의 특별 입국 절차,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이제 검사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요. 그거를 하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왜 똑같이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 똑같이 시행을 할 건데, 일본에 대해서만 강경 대응을 하느냐, 이 부분 하나 얘기하고, 전 세계 100개국에 대해서, 100개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입국 제한 절차를 하고 있는데 왜 일본에만 강하게 나가느냐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어떤 지리적인 접근성이라든지 그간의 관계, 교역,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입국 제한하는 거하고 일본이 한 것은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호도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일본이요. 전 세계에서 중국을 입국 제한 초기에 하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랑 일본 딱 두 나라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확진자가 제일 많아요. 우리는 신천지 문제가 있고 일본은 유람선 문제가 있긴 하지만요. 제일 많은데 근데 이번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입국 제한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입국 제한했거든요. 근데 중국 당국은 거기에 대해서 일본의 조치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일본이 사전에 중국이나 사전 정책을 다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 외교로 그렇게 푼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사전에 중국하고 저 협의를 통해서 우리 사정이 이러니 일본도 입국자 안 해도 우리도 할게요. 이거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 계속 이어갈 텐데요. 그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백병원의 환자가 확진자 1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응급실과 일부 병동 폐쇄가 됐는데 서울 백병원이면 서울 한복판에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이 확진자 수가 추가됐다는 사실 좀 보건당국과 방역당국 이 준비와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응급실과 일부 병동이 폐쇄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 박노구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예. 우리나라 코로나 대응이 세계적인 모범이 될 것이다. 예. 한국에 환자 많은 것은 월등한 검사 역량 때문이다. 검사비, 치료비 등은 개인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부담을 했다. 개방성과 참여에 입각한 새로운 방역관리 모델이다. 마지막 속보까지 읽어왔는데 박노구 보건복지부 장관의 첫 번째 속보를 한번 같이 보고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글쎄요, 뭐 단순히 제가 든 생각은 실질적으로 지금 전 세계 200여 국이 넘는 나라 가운데 가장 방역체계와 시스템이 잘 돼 있을 수 있고 그게 뭐 사실과 가깝다고 뭐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글쎄 저런 발언은 정상적인 거라면 이 방역이 모두 마무리된 다음에 하는 게 좀 더 조심스럽지 않나, 또 과도한 낙관론 비판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되는 건 아닐까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몇 주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면서 밖에도 잘 안 나가고 계시고요. 그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또 호소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박능우 장관이 나와서 이 방역의 총책임자가 나와서 우리나라 코로나 대응 세계적이다, 세계의 모범으로 칭찬받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 답답한데 못 나가고 있는 국민들이나 손님이 없어서 이번 달 임대료를 어떻게 내야 될지 걱정인 자영업자들이 아 맞다 이렇게 박수를 치겠습니까? 아니면 저 발표를 보면서 화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인구 단위 10만 명당 확진자 비율을 보면 우리가 이미 중국을 추월했고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도 후베이성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비율로 따져봤을 때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검사를 많이 하는 것 분명히 인정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떤 변명을 댈 것 없이 우리 당국에서 그게 신천지 환자 때문이건 무엇이건 초기 방역에 분명 안일함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중국보다 이 10만 명당 비율로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온 데 대해서는 뼈저린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방역이 끝나기도 전에 저런 말을 연거푸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고요. 박 장관은 과거 비슷한 발언 국회에서 해서 국민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국민의 질타에 한쪽 귀를 꾹 닫고 그래도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모습, 정말 본인이 저렇게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4월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정부의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함인지 그 저희가 저는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글쎄요. 최진봉 교수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 취지는 저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코로나 주무부서의 장관으로서 전문가들이 요즘 계속해서 지적하는 문제가 성급한 낙관을 하지 말라라는 주장을 했는데 글쎄요. 시점상으로 너무 이른 판단 아닌지 뭐 취지는 알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낙관론은 안 되죠, 절대로. 박노구 장관이 그런 의도로 얘기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일부 이제 외국의 언론들도 대부분 CNN 같은 경우도 제가 뭐 몇 가지 가져왔는데 한국은 9만 명 이상의 시민들을 대상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가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은 진단키트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컨대. 또는 뭐 그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 시민들의 경각심을 깨우고 생업은 유지토록 해서 우한 엄격 봉쇄한 중국과 대조 민주사회 분모기가 될까 뭐 예컨대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다 시간이 없이 읽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 방역 체계가 일단 다른 나라에서 모범적으로 보여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제 시점으로 봐서 박노구 장관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질 수 있잖아요. 마치 뭐 지금의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시점상 지금 발표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방역 체계 자체가 전 세계가 앞으로 이제 닥칠 여러 가지 문제에서 모범이나 모델로 삼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일본 얘기 다시 잠깐 돌아보면요. 우리도 이렇게 하루 만에 일본의 대응 조치를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LG 트윈스의 류중일 감독, 프로야구 감독이 지금 부랴부랴 일본에서 전지훈련을 다소 일정을 줄이고 복귀를 하는 모습. 어제 오늘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복귀 모습 화면으로도 좀 만나봤습니다. 글쎄요, 뭐 박노구 장관은 일단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방역 체계는 뭐 뛰어나다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미국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준비된 목소리 말고 다음 거가 준비가 돼 있나요?
미국이요. 미국에서도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황이 어떤지 관련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Do you think it's safe? Are you worried at all? I think it's very safe. Yeah, I think it's. I'm happy you complimente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oday, but remember this is the Wuhan coronavirus. 글쎄, 미국은 이 코로나에서는 다소 자유로운 듯 처음엔 보였었는데, 이도원 의원님, 지금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도 첫 양성 환자가 나왔다. 미국도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 주가 50개가 있는데 그 31개 주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좀 심각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감염자가 440명인데 사망자가 19명이에요. 그 치사율이 5%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치사율이 높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검진을 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상당히 지금 일본이 올림픽을 앞둔 시점이라면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지금 워싱턴, 지금 김앵커가 얘기한 DC 물론이고 뉴욕주에서도 굉장히 확진자가 나오면서 경제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 하락을 위해서 좀 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하락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조치가 나올까 지금 약간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심장부인 수도 워싱턴 DC까지 첫 양성 반응 확진자가 나와서 이렇게 미국의 지도도 10명 이상 되는 주가 이렇게 하나 둘 늘어나고 있습니다.